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우 속 터져. 저 인간을 확 그냥 이런 생각하다가도 막상 얼굴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뒤돌아와서 아 그때 그 인간한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싶어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서 이불을 팍팍 차게 되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 4060 세대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참다 보니까 남들은 우리가 진짜 가만히인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싶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또 우리 체면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심리아 놀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아하면서도 아주 소름 돋게 복수하는 7가지 비법이에요. 평소 제 채널을 아껴주시는 우리 식구분들,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아차 싶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 전략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직 심리아 놀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심리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법은 말없이 더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긍정적 승화라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 달린 것이지 타인의 시선에 달린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지금 내 공격을 받고 엉엉 울고 있겠지?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쾌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대를 아주 처참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 50대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김 사장님은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때 그 동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 사장, 이제 이 나이에 갈 때나 있겠어?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보며 쉬어. 그게 당신 수준이야? 라고 비아냥거렸죠. 김 사장님은 처음엔 분해서 밤마다 술을 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 동료에게 전화해서 욕 한마디 하는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가구 제작 기술에 미친 듯이 몰입했습니다.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 사장님은 아주 작은 가구 공방을 차렸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지역의 명사가 됐어요. 어느 날 길에서 그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동료가 당황하면서 물었죠. 아니, 김 사장. 요즘 고생 좀 한다며 내가 뭐 일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이때 김 사장님은 아주 여유롭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유, 배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고생이라니요?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다음 주에 구청에서 제 가구 전시회가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한번 들러주세요. 아, 전시회 준비 때문에 제가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이 말을 들은 동료의 표정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는 김 사장님이 불행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자기가 넘볼 수도 없는 위치에서 환하게 웃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이게 바로 말 한마디 없이 상대를 짓밟는 가장 우아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세요. 그게 그 인간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더 소름 돋습니다. 바로 내 감정의 리모컨을 절대 건네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지키며 어떤 감정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항상성 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몸이 천을 유지하듯 마음도 평온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의 이 평온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고 슬퍼하는 그 정보가 그들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이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역사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천박하게 굴 때 여러분은 성자처럼 고요하게 버티는 거죠. 이번엔 우리 주부님들이 완전 공감하실 만한 50대 정 여사님 사례입니다. 정 여사님은 동네 모임에서 항상 은근히 자존감을 갉아먹는 친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친구는 꼭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최 여사님 자식 얘기를 꺼냈거든요. 최 여사, 이번에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며? 어머, 속상해서 어떡해. 내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팀장 달았는데
정말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그치? 라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죠. 예전에 정 여사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변명을 하거나 집에 와서 며칠을 알아누웠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 친구의 눈을 아주 평온하게 2초 동안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건조한 말투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바로 고개를 돌려 옆 사람에게 오늘 과일이 정말 달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구가 당황해서 다시 공격했어요. 아니, 지금 화났어?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정 여사님은 여전히 무채색의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우리 재밌는 얘기나 해요. 그게 더 생산적일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포커페이스의 힘입니다. 상대가 던진 독화살이 내 단단한 방패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거죠. 공격이 안 먹히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안절부절 못하며 화제를 돌리더래요. 여러분,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화내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수준의 소음을 내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세요. 감정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상대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자,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상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상대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시의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소거라고 부르는데요.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시죠? 종을 치면 침을 흘리게 훈련된 개도 나중에 종만 치고 음식을 안 주면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즉, 반응이 없으면 행동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공격했는데 여러분이 욕을 하거나 언급을 하면 내 종소리에 반응하는구나 하고 더 신나서 지저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속어당하게 됩니다. 60대 박 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이사님은 퇴직 후에 예전 부하 직원이 자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 이사님이 현직에 있을 때 뇌물을 받았네, 부하들을 괴롭혔네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은 박 이사님 보고 당장 고소하라고 난리였죠. 하지만 박 이사님은 동창회에서 그 부하 직원의 소식을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리 말인가요? 미안한데 제가 같이 일했던 직원이 워낙 많아서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일을 하던 친구였죠? 이 말이 그 부하 직원의 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는 온 힘을 다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정작 상대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괴감과 굴욕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입술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반쯤 왔는데요. 네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옥죄는 침묵의 힘입니다. 네 번째 복수는 끝까지 침묵하며 내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심리학에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방이 침묵하면 사람은 그 고요한 공간에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스스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는 속으로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나?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던 상사와 상담을 했던 40대 김 과장님 사례입니다. 상사가 회의실에서 김 과장님을 앉혀놓고 1시간 내내 소리를 질렀대요. 김 과장, 요즘 빠졌어? 일이 이게 뭐야? 당신이 우리 부서 망치고 있는 거 몰라? 예전 같으면 김 과장님은 죄송하다고 빌거나 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제 조언대로 1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사의 미간을 가만히 바라보며 듣기만 했죠. 1시간이 지나자 소리를 지르던 상사가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아무 말이 없어? 뭐라도 말을 해봐!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래요. 이때 김 과장님이 차분하게 서류를 챙기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으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을 나갔죠. 며칠 뒤 그 상사가 먼저 슬그머니 다가와서 커피를 건네며 사과를 하더랍니다. 침묵이 만든 심리적 우위가 상대를 제압한 거죠. 쇼펜하워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마주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상대에게 스스로의 추악한 본질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5번째 비법은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의 초자아를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인데요. 여러분이 앞서 말한 단계들을 잘 지켜서 압도적으로 결백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가해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꺼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그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당신이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을 설계하는 거죠. 어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창시절 친구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영수가 있었는데 피해자였던 민석이는 20년 뒤에 아주 성공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민석이는 동창회에 나와서 영수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수가 쩔쩔매며 말을 걸자 아주 정중하게 영수씨 오랜만이네요. 사업은 잘 되시죠? 라며 대인배처럼 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영수에게 너 옛날에 민석이한테 왜 그랬냐라고 묻자 민석이는 옆에서 허허 웃으며 옛날 일인데요. 영수도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지금은 좋은 분이잖아요. 라고 영수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이게 영수에게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민석이는 너무나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는 과거의 죄를 들킨 옹졸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수는 민석이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동창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나는 인격자가 되세요. 가해자는 여러분의 그 찬란함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며 평생 괴로워할 겁니다. 6번째 복수는 상대가 다가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건 복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정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한 높이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100층 높이의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1층에서 나를 발로 차던 그 사람은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복수의 종착역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존재했었나? 라고 잊어버리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님이 계셨는데 무명 시절에 한 출판사 편집장에게 정말 심한 모욕을 당했대요. 당신 글은 쓰레기야. 다시는 글 쓸 생각 하지 마. 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 작가님은 그 모욕을 거름삼아 10년을 하루같이 글만 썼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어느 날 한 시상식에서 그 편집장을 만났는데 편집장이 손을 내밀며 아유 작가님, 제가 그때 작가님의 재능을 알아보고 더 독하게 가르친 거 아시죠? 라고 비굴하게 웃더랍니다. 작가님은 아주 평온하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작품을 출간했던 곳인가요? 이게 바로 7번째 방법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 그 사람을 내 인생의 한 조각으로도 남겨두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쇼펜하워는 자신의 의지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은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를 해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낮은 곳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저 높은 하늘을 날아야 할 사자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모든 복수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바로 나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나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라는 예쁜 정원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거든요. 7가지 복수법의 마지막은 그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꽃을 심는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일상을 지키고 내 성장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내가 그 사람 없이도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들이니까요. 오늘 심리야 놀자에서 전해드린 품위 있게 복수하는 7가지 비결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라거나 내 인생을 더 사랑하겠다 같은 다짐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심리학 놀자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